당구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임금, 요순시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라고 하는 인물이 단군조선에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부도지에서는 그것을 삿된도라고 얘기를 하고 크게 꾸짖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세상이 크게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큰 변고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행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7장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임금이 누구인지 그것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 대략적인 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는 26장까지 있는데요. 17장에서부터 25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이지요. 단군조선이 있는데 단군조선이 크게 이 세상을 화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우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라를 만든 인물이죠. 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군 왕검께서 임검씨께서 순행을 하느라고 이 부도를 비운 사이를 틈타서 이 요라는 인물이 이 부도를 공격을 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군 왕검께서 유호씨라는 인물을 파견을 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잡는 인물입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에는 바로잡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유호씨가 이 요를 방문을 해서 무력으로 토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훈계를 이제 합니다. 요가 예 하면서 말을 듣는 척을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 유호 씨의 아들이 순입니다. 유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섭하기가 좋은 인물이더라. 이 요가 두 딸을 유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순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요 편에 들게 됩니다. 이 요와 순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순 다음에 이제 우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와 순은 원수지간입니다. 우의 아버지를 순이 이제 죽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가 순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의 두 부인도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가 하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라는 우리가 중국의 이 역사를 볼 적에 보통 이제 은나라, 이제 상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은주진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반은 전설이고 반은 역사다. 그래서 이게 전설과 역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가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호씨가 마지막에는 서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남에 있는 제족들을 교화를 해야 되겠다. 백소씨 그리고 흑소씨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남 쪽으로 가서 앞으로 이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질 텐데 이 마고의 이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 혼란된 세상이 끝날 무렵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떠한 씨앗을 심으려고 했던 거죠. 17장에서 2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요라고 하는 인물이 삿된 도를 만든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부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한족이죠. 다른 말로는 화하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이 삼황오제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은 세 명의 황, 수인씨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복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염제, 신농, 약초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제는 황제헌원, 우리나라의 배달국 제14대 단군조선 전해죠.
자오지천왕, 우리가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그때 이 치우와 대립했던 인물이 바로 황제라는 인물입니다. 제곡 고신씨, 전욱 고양씨, 그 다음에 이제 요순 이렇게 나옵니다. 이 5명의 인물을 오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토리를 잠시 보면 요 다음에 순, 우, 그 다음에 탕, 그 다음에 이제 문무주공 이렇게 나가죠. 요라고 하는 인물은 정확하게는 임금제자, 제요, 도당, 순은 제순, 유우씨. 자, 우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라를 만드는데요. 하나라는 BC 2070년에서 BC 1600년까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군 조선을 만드신 것이 BC 2333년이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요하고 같은 시절이라 그랬고, 말년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탕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나라, 우리가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왕, 주무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주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을 만든 사람이 이 문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하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다, 최고의 성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쓰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부도지라고 할 수가 있고, 약 3군데의 이 기록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의 기록과 가장 흡사한 것이 단기고사의 기록입니다. 이 단기고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발해 대진국을 만든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라고 하는 분이 터키 지방까지 가셔가지고 사료를 수집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이 단기고사입니다. 여기에 나온 요순의 기록이 부도지의 기록과 가장 흡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태백일사의 번안세가 상에 요순이 등장을 하고요. 단군세기에 요순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단기고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은 단조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원래 단군조선 사람인데 단조에서 벼슬 하지 않고 이웃 당요조 요임금한테 가서 벼슬을 하니 부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마침내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고, 순이 아버지의 그러한 뜻을 알고도 효성으로 섬기고 끝까지 순복하니 요임금이 신임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우의 아버지를 익산에서 목을 쳐 죽였다. 이 때문에 한족이 이제 순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우한테 한족들의 민심이 가게 돼서 순이 창호야에서 행차를 하다가 한족에게 해를 당해서 죽었다. 이 순의 아내, 2아내가 있는데 요임금의 딸입니다. 원한에 사무쳐서 강에 빠져 죽었다. 요 한단고기 책을 보시면 단군세기 제1대 왕검 정사 50년 BC 2284년 홍수가 크게 났다. 그런데 단군조선은 그 물을 잘 다스렸어요. 갑술 67년 BC 2267년에 단군께서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이 도산에서 우사공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해주었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했다. 희대 지방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고 다스렸는데 우순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세 부루 단군 제순유가 유주, 영주의 2주를 남국의 이웃에 두었기 때문에 단제께서 병사를 보내 이를 정벌하여 그 왕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순이 단군조선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그것을 정벌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백일사 번안세가 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왕검은 제요도당과 나란히 군림했다. 요임금의 덕이 날로 쇠퇴하자 서로 땅을 다투는 일을 쉬지 않았다. 천왕은 마침내 우순에게 명하여, 자, 천왕은 단군왕검을 뜻하고요. 우순은 순을 뜻합니다. 순임금.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순이 단군조선 사람인 거죠. 순에게 명하여 땅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병력을 파견하여 주둔시키더니 함께 요임금의 당나라를 치도록 약속하니 요임금이 마침내 힘이 딸려 순임금의 의지에 생명을 보전하고 나라를 양보하였다. 부도지 기록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것도.
처음에 이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군 조선의 이 신하였는데 요임금을 치러 갔다가 요가 순한테 의지를 해서 나라를 양보했다라는 거죠. 홍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홍수가 이 한단고기에도 제1대 단군왕검 시절 그리고 제2대 부루 단군 시절에 홍수가 이제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 측의 사료를 봐도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 홍수가 많이 등장을 해요. 중국 지금의 이제 한족들이 이 홍수를 잘 못 잡으니까 그것을 도와줘서 치수를 성공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임금, 순임금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과 이 부도지를 중심으로 한 한단고기 이런 성가사서의 입장과 지금 중국 쪽 한족의 입장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임금에 대해서 부도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단순한 이것이 이제 영토 이런 반란 차원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의 큰 대사건을 일으킨 큰 사고를 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삿된 도를 창시한 인물이다. 이것이 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사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왕이라고 하는데 사고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도지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자, 중국 측에서는 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순이라고 하는 인물을 최고의 성군이라고 치지요. 태평성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 측의 기록도 그렇고 우리 이 부도지의 기록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소부라고 하는 인물과 허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그러한 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이 있는 현인이다. 소부와 허유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소부와 허유가 요라고 하는 인물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도지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중국 측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도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국 측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요라고 하는 인물이 허유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것을 이제 선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왕위를 자식한테 이렇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꼭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인물한테 물려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 허유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가 이 허유라고 하는 인물에게 와서 왕위를 물려받아라. 구주라고 하는데 9개의 땅, 지금의 중국의 서쪽, 남쪽 지방을 뜻하는 9개의 땅을 말합니다. 그 구주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유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혐오감을 느껴서 도망을 가요. 정말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이제 씻습니다. 그러니까 소부가 송아지 이제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위에서 귀를 막 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복에 왜 귀를 씻고 있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주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 귀를 씻는다.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저 요가 나한테 왕을 하라고 하지 않냐? 귀를 씻는다. 그러니까는 소부가 그 더러운 물을 내 송아지한테 먹일 뻔했다. 이러면서 그 상류로 가가지고 물을 먹이면서 이 허유를 오히려 꾸짖어요. 평상시에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그 요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 이게 중국 측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오는. 부도지에서도 그렇고 이 중국 측에 내려오는 기록에도 그렇고 소부와 허유라고 하는 인물이 둘 다 요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 물려주려고 하는 제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굉장히 좋지 못하게 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재밌게도 공통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중국에서 평가하는 대로 정말로 요가 성군이고 이때가 정말 태평성대라고 한다면 소부와 허유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까지 혐오감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도지에서는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하의 불효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배반을 하고 미인계에 빠져서
말하자면 적국에게 넘어간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인데, 부도지에서는 아버지가 유호씨인데, 아버지가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현인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단군 앙검이 요를 깨우치고자 할 때, 그냥 군사를 보내서 죽인 게 아니고, 단군 조선의 최고의 현명한 인물인 유호씨를 파견시켜서 깨우쳐줘라.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게 참 저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수는 불효자고 배신자고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 중국 측 기록은 완전히 반대죠. 순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고의 효자. 이런 효자가 없다. 중국에서 이제 계모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와 계모가 둘째 아들만 편애를 하고 이 순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그냥 끝까지 효를 하는 최고의 효자다. 반면에 이 아버지하고 계모는 천하의 악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부도지의 기록과 중국의 기록이 상반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순이 요의 두 딸과 결혼을 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요로부터 제왕 자리를 선양을 받는다. 임금 자리를 선양을 받는다.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도지에는 그것은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순수 도중에 사망을 한다. 이 순수는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우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을 이제 물려받습니다.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이 동이족 사람이다. 우리 환단고기에는 단군 조선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중국 측 기록에도 순이 동이족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맹자가 대표적이죠. 이 17장부터 25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말씀을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고를 보는 관점이에요. 변고. 요가 저지른 이 행위가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대사건인데 이 변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토를 침탈했다든지 전쟁을 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아주 안 좋은, 아주 해로운 관념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오행이라는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지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라고 하는 관념을 인류의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줬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도지에서는 변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도지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영토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변고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관념, 잘못된 관념, 해로운 관념을 심어준 것이 큰 사건이다. 이것이 부도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엇이 발전인가? 옛날에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하면서 집단을 이뤄서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이것이 발전해서 국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발전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도지는 물론 이제 이 앞에는 또 다른 개념일 수가 있어요. 부족이 아니라 부도지는 국가의 성립을, 국가의 수립을 발전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도지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군조선은 뭔가? 단군조선은 어떤 다른 차원의 개념이었다라고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 신라시대 소부도에 가서도 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미 있는 거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부도지에서 말하는 나라는 나라 국자를 보면은 영토를 둘러쌌지요. 국경을 만들고 땅을 그어서 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땅을 그어서 주인이다. 내 소유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지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것, 네 거가 나오는 거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긋고 여기는 내 거니까 내가 왕이다. 제왕을 칭한다.
내가 왕이니까 너는 제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또 나눠줘요. 이러한 짓을 누가 했냐면은 요가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가. 근데 그것을 부도지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타락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짓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 주장이 하늘을 갈라서 내 거다 네 거다 할 수 없고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이 땅을 어떻게 갈라서 이건 내 거니까 돈을 주고 팔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에서 관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17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